언제 오는지 지금 진짜 천국으로 가게 생겼는데 네네네. 언제쯤 그런 기회가 오는지. 그게 투자로 생각하면 의미가 없다. 가점이 너무 낮아. 그래서 미리 포기하게 돼. 그게 바뀔 거예요.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오윤의 경제유치원.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인이를 위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섹시한 코알라 이강수 위원님 들을 때마다 새로우시죠? 낯서네요. 아니 뭔가 막 설명하실 때 앞머리 하나가 딱 한 올이 내려오면서 그때 되게 섹시한 느낌이 딱 있고요. 이강수 위원님에게는 귀여움과 섹시함이 공존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제 아내가 좋아하겠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이미 이제 또 임자가 있으신 몸이니까 원래 다 괜찮은 남자들은 짝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경제쇼 플러스에서 처음 뵀잖아요. KBS 1라디오. 그때 곧 무주택자들에게 천국이 온다라는 네. 제목으로 1등을 했대요. 뷰수가 100만 회가 넘었다는 거예요. 예. 그게 11개월 전이거든요. 네, 결코 좋아할 수 없는 그 그거네요. 천국이 언제 오는지 지금 진짜 천국으로 가게 생겼는데 네네네. 오늘자 2021년도 5월이니까 네. 언제쯤 그런 기회가 오는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좀 전제하고 좀 가야 될 게 뭘 전제할까요? 네. 그 2020년은 굉장히 이상한 해였다. 네, 왜냐면 이상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더 그랬나?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특히 부동산 시장에는 이제 두 가지 엄청난 예외적인 상황이 전개되는데요. 네. 하나는 뭐냐면 금리가 엄청 떨어지잖아요. 금리를 무시할 수 없는 게 부동산이 왜 금리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냐면 대부분 부동산 살 때 내 돈으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돈 있는 사람도 내 돈으로 안 삽니다. 대부분 대출을 일으켜서 사요. 그게 왜냐면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네. 대출을 일으켜야 수익성이 높죠.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성이 더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뭐 전 세계 모든 부동산이 다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네네. 뭐 지난해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떨어졌고 이런 유동성의 환경이 사실 좀 불가피했다. 그게 주식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친 거고. 그렇죠.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19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불안한 환경이 조성되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네. 안전 선호가 돼요. 안전하게 선택하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안전하다는 판단을 어디에서 하냐면 최근까지의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뭐 길게 보거나 어떤 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안전하다는 건 지금까지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똑같이 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집값이 올랐으니까 부동산은 안전자산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금리 떨어지고 레버리지 큰 투자 자산인 부동산이 올랐고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뭐 30, 40대가 막 영끌해서 집을 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전 영끌에도 못 사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영끌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능했긴 그럼요, 해서. 그럼요. 그렇죠. 가능합니다. 네. 뭐 별 방식이 다 쓰였으니까. 네. 어떤 멘트 하려다 참았습니다. 보통 여자들 매일 영끌하거든요. 속옷을 입을 때.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요. keep going 할게요. 네. 갑자기 상상하게 되니까 안 좋은 건데. 네, 어쨌든.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러네요. 영끌에서 갑자기 샀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30들이 이제 네. 영끌을 해서 막 사 모으고 네. 막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생겼죠.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게 언제 오느냐 네. 이런 과정에서 꼭 이제 전제라는 말씀을 드린 게 네.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거를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작년에는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계속될 거냐? 아니겠죠.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두 가지를 되게 주목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금리인데 금리가 요즘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주택대출금리가 최근에 2.7% 올랐는데 최근 7, 8개월 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가장 극명한 시장의 변화가 아파트 거래량이 뚝 떨어졌어요. 또 대출이 일으키게 그렇죠. 또 부담스러우니까. 부담스럽죠. 옛날에 뭐 2% 언더 밑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뭐 이 정도 낼 수 있었는데 근데 자꾸 올라갈 것 같고 모든 지금 뭐 올라갈 게 너무 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그게 시기의 문제긴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대출을 무리하게 일으키지 않는다는 자정작용이 사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저는 부동산 시장가 이제 좀 변화가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집을 갖고 계신 분들, 뭐 1주택자 분들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무주택자분들이 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네, 그쵸.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 이제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천국이란 의미가 좀 너무 자극적이지만 어쨌든 일단 정부 주도의 공급 물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3기 신도시 이런 거. 3기 신도시도 하고 지금 역세권 개발이라고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 또 의미가 있는 게 주요 지역에 그 정부가 이제 공급을 한다는 건데 저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용적률을요. 네. 그런데 막 700% 준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럼 그런데 공급이 많이 증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이 많이 증가하는 거니까. 아, 그럼 민간 아파트가 들어오는 건가요? 그럼요. 그런데? 그럼요. 네네네. 예, 건설사들이 그래서 땅을 정부가 뭐 인허가를 좀 수월하게 해서 건설사들이 잘 짓게 해서 용적률을 확보하면 이제 공급이 많이 증가하잖아요. 좋은 지역에. 네. 그리고 상계 신도시에도 이제 올해 이제 당장 하반기 때부터 타산 청약을 받기 시작하고 올해 한 3만 가구 좀 안 되게 분양 받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역세권 이제 분양도 뭐 시작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공공주택이랑 민간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건설사는 똑같은데 건물의 LH냐 자이냐 이거 차이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 방식이 바뀔 거예요. 방식이 바뀌는데 그건 이제는 정부가 이제 고민하는 거고 하도 이제 구별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는 공공과 그 민간의 차이는 어떤 걸로 구분하시는 게 훨씬 좋냐면 공공은 임대주택, 저소득층이라든지 주거 취약층에서 임대해 주는 게 공공 임대주택이라고 임대주택. 구별하시면 되고 네. 앞으로 분양이 많이 나오는 건 분양주택이에요. 공공을 하든지 민간을 하든지 어쨌든 개인한테 파는 거. 소유권을 주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판교 같은 데는 공공 분양주택이었어요. 대부분. 네. 그때 당시에 공공 분양주택 한다고 그래서 뭐 시장도 좀 안 좋았기도 하지만 막 미분양 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분양가 높다고 하고 그런데 근데 다 뭐 지금 3배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파트에 다 LH라고 써 있는 있죠. 거. 다 LH예요. 그래서 뭐 휴먼시아예요, 다. 휴먼시아. LH 휴먼시아.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아유, 거기 뭐 민간 아파트 아니야. 나 분양 안 받아. 뭐예요, 그거? 왜 그랬어요?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사실 다 상술인데. 그렇네. 그러니까 뭐 건설사도 그렇고 어쨌든 건설사는 똑같아요? 지어주는 사람이 공공 LH는 다른 건설사들이에요? 민간에서 똑같아요, 건설사가. 아니 왜냐면 정부가 건설사를 안 갖고 있잖아요. 민간은 그러니까 시멘트 똑같은 거 쓰는 거잖아요. 똑같이죠. 다른 시멘트 똑같이죠. 중국산 시멘트 쓰고 이런 거 똑같이죠.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허세가 있어. 그러니까 약간 근데 겉에 보여주는 그게 투자로 생각하면 의미가 없다. 투자로 생각하면 공공 분양 아파트가 훨씬 분양가가 쌀 거 아니에요. 네, 싸죠. 그러니까 더 의미가 더 좋잖아요. 근데 네. 그거 뭐 브랜드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게? 브랜드 있어봤자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네. 무주택자분들이 어떤 공공 분양을 좀 지금 언론에서 뭐 LH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분양 늦어진다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그것도 별개의 문제인데 상계신도대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뭐 농사짓고 땅을 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그죠? 그렇죠. 신도시 생기고 내 땅을 그래도 파는 네. 거니까 계속 농사만 지을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런 차원에서 좋은 건데 그거를 뭐 LH 사람들이 비리 났다고 그래서 나 너네 싫어, 나 여기 상계신도시 안 돼. 이럴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없지. 대신 불평불만하죠. 이유는 뭡니까? 나한테 좀 돈 더 달라. 이제 편승해서 이런 거지.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거는 전혀 아니고 이제는 네. 이제 분량이 나오니까 2025년, 26년 이렇게 네. 분양 물량이 많이 증가하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금리가 앞으로 상승하고 이러면 시장의 변화가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규제도 더 강화되고 뭐 이러면 유통시장 즉 사고 파는 아파트들도 변화가 전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분들이 너무 사실은 마음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네. 또 하나 이제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나오고 공공분양 나오는데 나 청약 가점이 너무 낮아. 그래서 미리 포기하게 돼.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되게 큰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바뀔 거예요. 어떡해요? 일단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가장 큰 방향성은 추천제! 추첨제를 뺑뺑이! 확정할 겁니다. 아 진짜? 네. 그 위원님이 추진하신 건가요? 제가 강력히 주장했죠. 저 그거 들었거든요. 저 그거 너무 공감했거든요. 약간 희망이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 가진 않더라도 그래도 추첨제 물량을 좀 늘려주면 늘려야 합니다. 더 희망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 희망이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30, 40대한테 저희가 희망을 줘야 돼요.
그게 불확실한 희망이든지. 그럼 추천제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지금 몇 %인데요? 지금은 이제 다 달라요. 근데 막 현저하게 줄여놨다고. 완전히. 그 청약 가점을 통해서 분양하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은혜 씨 이거 공정한 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네. 공평은 할 수 있지. 근데 공정하진 않아. 여기 안에서도 되게 그런 비리도 많고 막 자기 이름 아니고 아빠 이름으로 하고 뭐 그렇죠.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3, 40대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를 뭐 7명 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이 지금 안 계신데 갑자기 부양 가족이 생길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러니까요. 어? 불공평하죠. 심지어 이런 케이스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막 이 정부가 집 갖지 마라. 그래서 심지어 갖고 있는 조금 집 팔았어. 부채 부담돼서. 네. 근데 청약가점 이제 막 20점, 30점. 확 깎이더라고요. 네, 나 제가 이렇게 그랬거든요. 정책 따라 했는데 네.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사실은 청약제도가 필요하다. 그게 추첨제. 추첨제가 이제 확장될 건데 그러면 이제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이 화나죠. 화낼 수 있죠. 화낼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도 좋을 수가 있다. 왜요? 이런 말 하면 욕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좋냐면 지금은 철저하게 가점되니까 거의 만점만 돼. 맞아요. 너무 신기해. 만점이 왜 이렇게 많아 우리나라에? 네. 네. 깜짝 놀랐어요. 만점 돼. 네. 만점 되는데 막 그 근처에 있는 사람 안 되잖아요. 근데 청약 가점 되더라도 추첨돼도 이러면 또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네. 나도 여기서 될 수 있겠다. 근데 저는 이 희망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희망이 맞아요. 없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 바뀌니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바뀌는 3기 게. 신도시에만 우선 해당되는 건가요? 근데 공공 분양이라든지 민간 분양도 추첨제를 이제 추첨제를 늘리는 조금씩. 거죠. 그러면 조금씩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추첨제가 비율이 커지면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을 팔 수가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요. 아 100%가 넘어요? 가구 수 대비해서 집이 훨씬 많아.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이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데 자가 점유율은 50%에서 60%대예요. 아,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5, 6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오. 그래서 대부분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집 전세 주고 나는 다른 집에 살고 있어. 아 맞아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는 시장의 유통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매물을. 그러니까 굳이 살 집이 아니야. 못 살아. 그 집은. 내가 여러 가지 여건상. 예를 들어서 뭐 애들도 학교를 성남에서 다 다니고 있고 여기에서 이웃도 다 있는데 가격 오른다고 그래서 저기 파주에 하나 사놨어요. 절대 못 가잖아. 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집값 오르면 이제 파주에는 팔았어요. 아 그래 이 정도 올랐으면 되고 그럼 나 이제는 무주택자 돼서 청약에 또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파는 순간 난 청약가치 10점. 영원히 희망은 없어. 맞아요. 가격은 올라. 갖고 있는 집을 안 팔아. 그래서 사실 그렇게 내 집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시장에 집을 내놔야 파주에 계신 무주택자들이 그 집을 좀 싸게 받고 이럴 거 아니에요. 시장에 매물이 증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1주택자, 그러니까 내가 살지 않는 집도 안 내놓고 막 희망이 없으니까. 그쵸, 왜냐면 그쵸. 내놓으면 끝이니까. 과도하게 빚을 많이 익혀서 안 살 집을 사놨다면 그 집도 시장에 좀 내놓고 팔 수가 이렇게 있고. 좀 시장을 원활하게 하는데 저는 이게 핵심이다. 그 추첨제를 여러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댓글 좀 달아볼까요? 어디 오, 좋아요. 너무 국토부 좋아. 같은 데 가가지고 추첨제 추진 좀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게 왜냐면 이게 청약가점 자체가 2000년도 중반 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부양가족 이런 게 왜냐면 애들을 많이 낳았고 이런 거를 좀 가점도 많이 줘서 집 네. 먼저 마련해라. 그 시대에 맞는 규제와 정책이었죠. 근데 지금은 내가 벌기도 힘들고 둘이 맞벌이 부부가 열심히 살고 있고 그래서 애 하나 낳자 이러고 있는데 네, 애 하나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다 두고 애 많이 낳아야 청약가점을 하는데 이게 공정한 겁니까? 아, 슬픈 아니다. 일이죠. 아니 요즘에 보면 또 미간에 지금 주름 가시거든요. 캄다운 화내지 마시고요. 네. 고소득자가 애들이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애가 낳기 힘든 구조 속에 있는데 심지어 집도 애한테 점수를 주겠대. 그러니까요. 이게 불평등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 공정한 거냐요.
그럼 바꿔야죠. 아니 더 하면은 너무 또 이게 앞머리 내려오면서 흥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청약을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를 더 늘리는 방향의 의견의 목소리를 너무 좋습니다. 많이 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아 희망이 보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서비스 해주시고요. 우리 섹시한 코알라 이강수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